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수요일장 양대 지수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8% 내외 하락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미반도체와 유니셈, 이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 강세 종목 나오고 있고 P&T 급등합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 지금 차트거든요. 이쪽이 어느 정도 지금 밀릴 때가 됐는데 안 밀리는 게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이 조만간에 조정받을 걸 지금 선반영 주고 있는 어떤 흐름 아니냐 정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한 건 없고 계속 연준 의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31일 타이밍에 나오는 이 PC 이쪽 정도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하고 이 갭도 좀 크고 일단 나와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출 좀 떨어져서 나오고 GDP 성장률도 물론 잠정이고 분기입니다만 요 정도로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근원 PC는 되게 높은 걸로 예정되어 있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도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권미란 앵커도 지금 들어왔지만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0시 49분이죠. 이게 지금 아침 9시 20분 시세판입니다. 아침 9시 20분만 해도 시총상위들, 삼성전자서부터 이쪽 시총상위 플러스 LG전자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유니셈이나 이런 종목들이 부각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전력설비나 이쪽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게 10시 20분쯤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쪽이 이제 전력설비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이쪽 시총상위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지수 부담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하나씩 가보면 지수 부담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섹터별로 종목은 살려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건 특징이에요. 추천 의미가 아니고, 한미반도체나 유니셈은 추천주였죠. 여러분들한테 칠러, 냉각기, 공조기, 냉각기 관련해서 얘기한 건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 섹터에 이것도 특징주입니다. 가온칩스나 이쪽 칩 관련주들 보면 최근에 12만원에서 7만원대까지 밀리고 다시 9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세 종목의 특징을 얘기해 준 거냐면, 하나는 신고가, 그 다음에 하나는 상승, 적게 상승, 그 다음에 하나는 엄청 크게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완전 제각각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지수 부담으로 인해서 그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예전에는 한미반도체가 강하면 이오테크닉스서부터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고 이런 식의 장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들 주식의 특징을 보면 그렇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까 그 칩 관련주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주식이에요. 홈런은 아니어도 예고 안타 정도 되죠. 이렇게 쭉 빠진 주식, 어쨌든 반도체 쪽 이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P&T가 2차전지로 이게 가면서 2차전지를 딱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분명히 뭔가 지금 아직은 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아마 분명히 에너지하고 뭐 관련 있네 어쩌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어제까지의 모습이 중요해요. 어제까지의 모습. 이렇게 바닥에서 이 탈출하고 있는 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근데 이쪽 2차 전지도 PNT, 그 다음에 대주전자. 대주전자는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신고가에 있죠. 다 보면은 이 극과 극입니다. 위치가 움직이는 종목과 움직이는 특징이 위치가 극과 극에 있는 위치에서 움직임이 좋은데 공통점은 거래량이 느는, 그죠? 예,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든 그다음에 2차 전지든 그리고 칩 관련주는 낙폭과대 매력으로 움직이는 거고, 한미 반도체가 결국은 HBM이니까 지금 HBM과의 반도체 종목들, 이것도 좀 불안하지만은 한 코멘트 넣고 가면,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레이저셀을 내가 분석을 좀 해줬거든요. 요런 차트. 그죠? 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박스권에서 있는 이런 식으로 등,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그쪽 섹터별로 차트가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가장 강력한 주도주, 그렇죠? 예, 그것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과도 한 코멘트를 드리면, 오늘은 삼성 SDI, LG 에너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등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 플러스, 그 다음에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롯데케미칼은 급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2차 전지과에 롯데 머트리, 롯데에너지 머트리는 급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의 위치에서 시총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주는 게 특징이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로봇이든, 그 다음에 AI과도 오늘은 이스트소프트는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섹터에서 어느 정도 저점으로 밀려 내려온 주식들은 움직임이 되게 양호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화, 가는 건 잘 가고 못 가는 건 못 가는 일종의 차별화인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많이 빠진 정통 주식 중에 많이 빠진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금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강세, 나스닥 사상 최고, 우리 장은 부진한 듯하지만 또 저점권에 있는 이런 중심주들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눈에 띄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370 돌파 367 지지 체크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신의 한 수에서 내가 지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이 지수의 위치를 보면 어느 쪽에 주식이 나한테 수익을 주고 어느 쪽에 주식은 리스키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수의 위치가 고점이니까 당연히 고점으로 치고 올라간 이격이 뜬 주식들은 리스키해요. 근데 그들이 매수세가 계속 붙어버리면 추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이 추가 상승을 하면 지금은 지수를 델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반드시 반대편의 어느 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각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금융주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이걸 놓고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무조건 2차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고점에서 조종을 받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저쪽 조 종목들이 세게 움직일 때는 2차 전지는 꼭 소외를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약주도 약간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제약주도 시가총액이 높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의 위치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이게 367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지금 부담 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말고 그냥 363,
360 초반으로 밀려 내려왔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밀리다 말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저쪽이 치고 가면서 2차 전지가 같이 그때 돌아가면서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수 372짜리를 줬으니까 원래 373을 또 저항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위치에서는 종합이 373쪽을 빠르게 돌파를 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는 367은 이게 깨져가지고 363에서 360 쪽으로는 밀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수는 373의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하락 조정이 지금 차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총상위가 유독 약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들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시총상위나 고점에 있는 게 리스키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버텨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 2차 전지향 그죠? 예, 그쪽이 조종을 받고 있는 거고 저 2차 전지향의 종목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털리지 마라 이런 얘기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리고 움직이면은 그때 가서는 또 확인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가 엊그저께 종합이 367쪽으로 왔을 때 25만 원 정도를 찍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올린 걸 지금 다 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의 위치처럼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여기처럼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쪽 어딘가에서는 다시 저점을 아마 타진할 확률이 좀 있고요. 이렇게 저점으로 밀려있는 바닥권 주식은 털리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수익 전략으로 갈 때는 더 각이 이렇게 오프니처럼 이렇게 각이 더 이렇게 급하게 밀려 내려온 이런 식으로 더 급하게 밀려 내려온 그나마 우상향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나마 우상향 패턴의 주식들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전략과 방어 전략으로 나왔을 때 수익 전략은 고점에서 충분히 빠지거나 바닥을 탈출하는 지금도 보면 저 2차 전지과의 저 장비과의 주식이나 저런 종목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세비캠, 하나기술 이쪽 정도의 주식이 성일이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에너지 관련주 날아갈 때 PNT가 급등을 해서 저쪽 장비과 한번 잘 보라고 했잖아요. 안 밀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지금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권으로 밀려 내려온 주식이 거래가 수반이 되는 조금 더 중소형주가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패턴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힘없이 빠지고 있는 배터리주 털리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이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700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신의 한 수에서 이 종목 전문가의 한 수를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